이번 시간에는 공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매의 거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님, 그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잖아요. 보통 경공매라 그래가지고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는데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네네. 공매라는 거는 뭐 본래 가장 좁은 의미의 공매는 세금 안 내면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으로서 국가에서 그 체납자 재산 찾아내서 경매처럼 강제로 파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인끼리 뭐 은행도 될 수 있지만 돈을 안 갚았을 때 압류하면서 돈을 이제 안 갚으니까 그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빚잔치를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공매는 이제 세금을 안 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채무자의 그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꼭 세금과 유사한 걸로 네. 4대 보험, 건강보험 이런 거 있죠. 네네. 그 보험료 안 내도 똑같이 세금하고 같이 취급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매를 하라고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경매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경매보다는 공매를 전 하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공매가 네. 참여하기가 좀 편한 점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그 공매가 경쟁이 좀 덜합니다. 덜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네. 일반인들한테. 네네. 일반인 보통 그러면 경매 그렇지 공매 소리는 잘 안 하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싸게 받는 게 가장 목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고생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무조건 싸게 받아서 이제 돈을 이익을 남기는 게 첫 번째인데 공매는 경매보다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분할 납부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대금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점은 그 공매는 직접 법원에 안 가도 돼요. 그 컴퓨터로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에 참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빼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월차 내야 되겠죠. 네, 월차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낙찰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10번을 입찰해서 받아도 그것도 빨리 받는 거죠. 10번 네. 정도면. 그렇죠. 그 공매는 떨어지더라도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간이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장 큰 것은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직접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을 직접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들어와 있는 세입자나 아니면 체납자나 소유자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그 밀린 임차료 상당히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 돈은 고사하고 빨리 쫓아내기만 하면 감지덕지죠. 일반적으로. 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분석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등기부 등본하고 또 건축물 대장하고 다 떼어봐서 봐야 되고 근데 물건 뭐 최소한의 정보는 올라와 있지만 그걸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 사설 사이트에서 정의가 조금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오류도 좀 있고. 자, 그러면 이번 방송을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반면 권리 분석이 경매처럼 잘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자기가 직접 분석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